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풍제약을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저녁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면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드려왔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영상 참고들 하셔가지고 어떤 게 좀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들 고민들 해보시고 다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나와준 그 기사인데요. 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었는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전날 장 마감 공시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라맥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믿고 투자한 피라맥스죠.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2, 3 결과 주 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투여군 52명과 대조군 58명, 그러니까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가짜약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렇게 두 환자군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음전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가짜약과 피라맥스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신풍제약은 일부 지표에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을 낮출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을 해서 후속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관련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피라맥스는 이제 우리 신풍제약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신풍제약의 주가를 지난해 이렇게 끌어올렸던 재료가 바로 이제 피라맥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라맥스에 있어서 또 유효성을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투자 모멘텀이 우리 신풍제약에 있어서는 투자 모멘텀이 훼손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러한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신풍제약이 이번에 임상 2상 이후로 이제 후속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우리 신풍제약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신풍제약을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구간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수반이 돼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던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막상 피라맥스가 임상을 잘 성공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격권까지 사실은 못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감염자는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를 좀 보자면은, 자, 세계 확진자인데요. 이게 이제 주말 분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6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로 정말 말이 많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약 43,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주었는데, 그런데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30만 명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40만 명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수치상으로, 물론 이게 주말 분이긴 하지만 약 100분의 1가량 감소한 수치이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약 10분의 1가량 감소한 이런 수치인데,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는 또 계속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메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예상 매출이, 그러니까 증권사 컨센이 계속해서 우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말은 지금 현재 신풍제약이 치료제가 잘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격권 같은 경우에도 신풍제약이 피라맥스 임상을 완료를 하고 수출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적지 않은 그런 시총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 신풍제약을 가지고 간다? 추가로 이번에 임상 2상 결과에서 피라맥스가 유효성을 입증을 못했는데 가지고 간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에 투자를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까지 다 마친 셀트리온에 투자를 진행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풍제약과 셀트리온을 비교를 하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은 임상을 다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 말고 그 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수치를 봤을 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이제 신풍제약 실적이거든요. 이제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78억, 56억, 78억, 11억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이 가격대에서 시가총액이 10조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라는 좀 이렇게 의견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도 사실은 실적과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규모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 임상 2상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크게 매력이 있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상 컨센을 좀 봤을 때, 자, 영업이익 수치가 정말 비교가 많이 되죠.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조가 전망이 되고 있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 1.4조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슈성으로 급등을 나타내기 마련이고, 중장기적 방향성은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 주식은 실적 기반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렇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코로나 치료제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굳이 코로나 치료제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신풍제약보다는 셀트리온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종목을 교체하셔가지고 좀 원금을 보고를 해 나가시는 길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임상 2상 결과 어떻게 보면은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요때 영상 올려드릴 때도 정말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었는데 악플을 달아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강성주주분들이 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요 분들이 이제 믿고 기다리는 동안 주가는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해서 신풍제약을 매도를 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오늘 신풍제약과는 다르게 한국 BNC라는 종목, 자,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제 어제 오늘 정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의 형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트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좀 빠질만 하면은 밑에 저가 매수를 받고 빠질만 하면은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인 거고,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해 피크를 다 쳤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세력이 요 가격권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신풍제약을 운전을 할 걸로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미 과거의 패턴에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저렴한 시가총액이 아니라 5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은 절대로 작지 않은 그런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신풍제약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재료 피라맥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뢰감이 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리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물론 영상을 보시고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다 나은 종목들을 좀 교체를 해 나가시는 관점이 앞으로 이제 투자분들의 계좌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틀렸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앞에는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세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 오케이,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원금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뭐 아니면 도 임상이 잘 나오면 대박인 거고 안 나오면은 쪽박인 건데, 지금 현재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잘들 대응하셔가지고 계좌 지키시면서 그 이상의 수익들 창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린 건요,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지금 일단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수출이 될 예정이고, 올해 FDA와 EMA 쪽으로 승인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대감 붙어주면은 주가가 다시 이때와 같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저점도 계속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특성상 등락폭은 좀 클 수가 있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흐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신풍제약 주주님들은 희망한다 하시면 신풍제약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혹은 절반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이렇게 셀트리온도 좀 같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유튜브 안에서는 종목 추천 따로 드리진 않아요. 이제 VIP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종목 추천 드리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우리 신풍제약 좀 오늘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으니까 이제 다들 잘들 대응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복도 하시고 이렇게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빨리 원금 회복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의 도움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식대가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저희 주식대가의 모든 회원님들께서 다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난 1월달부터 지난 5월달까지 계속해서 쓸어 담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 모든 회원님들께서 다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인데, 당시에 이제 제가 기관 NDR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드렸었고요. NDR 당시에 좀 브리핑 드렸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장문의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왜 유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가져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자, 기관 N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담당자분께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탄탄한 회사고,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그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직원들도 임상에 참여를 한다라는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17,000원부터 61,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인증샷 보내주신 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3,000만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죠? 자, 530만원 수익 가져가셨고 105% 수익이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140% 수익이시죠? 2,800만원이십니다. 자, 이렇게 137% 수익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요 유바이오로직스로 수익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자, 당시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저희가 좀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당시에 저희 쪽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유바이오로직스 좀 담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뭐 오셔가지고 이렇게 원금 회복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분 같은 경우 1억 2천 정도 벌어가셨죠? 133% 수익 나셨습니다. 자, 다들 요런 수익 바라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미 과거에 피크를 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주식대가에서 지난 상반기 때 한 차례 수익 청산하고 다시 좀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 한정기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요때 담았거든요. 요때 담아가지고 수익 한번 낸 다음에 또 진입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이죠. 원전 관련 종목인데, 뭐 앞으로 대선 정책으로 엮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인증샷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보시면은, 자, 요분 같은 경우 1억 4천 보러 가셨어요. 자, 그리고 요분은 61% 수익이시죠? 자, 380 보러 가셨고, 자, 다들 이렇게 돈 벌려고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내가 투자하는 게 틀렸는데 계속 끌고 간다. 뭘 믿고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손실을 더 보려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대응할 건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좀 원금 회복들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주식대가와 함께 수익을 내보겠다, 그러니까 원금 회복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 하반기 특별 이벤트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1+1에 45만원의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요 요금도 업계 최저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증권사 변경까지 진행하시면요 3개월을 무료로 더 드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9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루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3,000원인데 다른 어떤 곳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최근에 좀 문제되는 업체들 많은데 제가 어제 야간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한 달에 가입 금액이 400만 원인 데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달에 9만 원꼴로 서비스 받으시면서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로 수익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종목들은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내가 믿었던 게 만약에 틀렸다면 대응해야죠. 그때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건 손실만 더 키워나가는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좀 빠르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풍제약에 대한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셀트리온 말고 원금 회복을 더 빨리 하고 수익을 더 빨리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식대가 너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서비스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수익 창출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상담 문의 주실 분들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두세 종목 정도 수익 청산하면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원금 회복들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